여러분 반갑습니다. 잉크TV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안에 창업을 하신 분들이지. 그런 분들이 주로 저한테 상당히 많이 오시던데, 무한잉크 렌탈 비즈니스를 한 지 3년 미만 된 사람들의 상담을 듣잖아요. 와, 듣고 있는 내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이분이 돈을 정말 못 벌었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서 뒤로 다 해먹고 자선사업 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로 이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무한잉크 이 사업을 너무 쉽게 보셨던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보고 이거를 접근을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대다수가 어떠냐면요. 공급기를 장착할 줄을 모르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냥 인터넷 오픈마켓에 보고 오픈마켓에 공급기 장착이 되어 있는 완제품을 사가지고 이 3년 동안 렌탈을 하고 있었던 거지. 쉽게 말해서 이 무한잉크라 하는 거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이 무한잉크는요 반제조업입니다. 반제조업.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정품 프린트기를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프린트기를 재제조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비자가 좀 사진이나 그림 파일을 많이 뽑는다 그러면은 올 염료로 세팅을 해줘야 되고, 어떤 소비자는 저희들은 그 문서가 그림이든 뭐든 다 보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올 알료로 세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소비자는 저는 사용량이 굉장히 진짜 많다, 굉장히 많아서 좀 대용량을 달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상담해보고, 이 사람 실제로 한 달에 A4용지를 몇 박스 정도를 소비하는가 들어보고 대용량을 달아주기도 하고. 이게 무한잉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인터넷에 보고 그냥 가격 보고 적당한 거 그냥 사갖고 이걸 렌탈업을 하셨다면 그분은 무한잉크 이 업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요, 내 거래처에 내 소비자의 특성에 맞게끔 기계가 가는 게 아니라 파는 대로 인터넷에 파는 대로 그냥 그걸 사서 그냥 이 소비자가 원투 원치한테 그걸 넣어주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면요, 렌탈료, 월 렌탈료 경쟁에서도 안 돼요. 경쟁에서도 밀립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렌탈료 받는 돈보다 훨씬 그 같은 모델 대비 9010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9010을 제가 렌탈을 할 때 월 렌탈료를 제가 33,000원 정도밖에 안 받아요. 월 사용량도 그렇게 뭐 소비자한테 몇 장 미만 이런 것도 잘 걸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은. 근데 그분들은 내가 들어봤더니 공급장치도 그렇게 대용량도 아니야. 째면한 거 하나 달려있고 정합병 같은 거 하나 달려가 있고, 뭐 그래 렌탈에서 월 렌탈료는 뭐 45,000원, 5만원 이렇게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칩은 또 메인보드를 펌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완전 무한화 시켜놓은 칩도 아니야. 거기에 아펙스나 종무선 칩 같은데 그런 칩 사갖다 붙여갖고 쓰다가 칩 하나 에러 나면은 또 칩 통째로 또 새로 사갖고 꽂아주는데 색상당 칩 하나가 15,000원이랍니다. 그러면은 사색이 그게 칩이 무한칩이 무한으로 돼야 되는데 시대 때 칩 에러 갔던데, 그러면 칩을 또 사갖고 또 갈아 끼워갖고 이렇게 사용하셨대요. 그러니까 월 렌탈료가 뭐 몇 달에 한 번 꼴로 칩 색깔이, 그래서 노란색 한 번 갈아주면 그 다음 파란색이 또 지랄이고, 한 번 갈 때마다 15,000원이야. 그럼 파란색 갈아놓으면 마젠타가 또 지랄이고, 마젠타 칩 갈아주면 검은색 칩 지랄이고. 근데 렌탈료는 한 달에 그분 입장에서는 45,000원에서 5만원 정도 받으신다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렌탈료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거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렌탈료 꼴랑 45,000원, 5만원 받아가지고 무한 칩을 색깔별로 15,000원씩 시시때때 갈아주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수익이 나오냐고.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냐면요, 첫째는 무한잉크라는 사업을 너무 쉽게 만만하게 본 거고, 두 번째는 같은 무한잉크면 다 같은 무한잉크인 줄 알아요. 쉽게 말해서 딱 보고 같은 모델인데도 9010인데도 인터넷에서 이 사람들이 제품을 사는 방식이 뭐냐, 9010인데 제일 싼 거. 근데 여러분, 무한잉크는요 9010을 사지만 9010을 사는 게 아니에요. 9010에 어떤 공급장치가 달리고 어떤 잉크가 들어가고 하는 순간 이건 다 같은 9010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무한 칩은 어떤 칩을 쓰고, 이거를 다 따졌을 때 이게 똑같을 때 제일 싼 걸 산다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파는 9010이 공구 달린 거예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사느냐? 제일 싼 걸 사지.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같은 9010인데 더 비싼 건 더 비싼 데는 이유가 있을 거고, 더 싼 건 더 싼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제일 싼 걸 사가지고 렌탈을 깔아놨었을 때, 우리는 렌탈하는 장비는요, 조건이요, 제일 안전하고 튼튼하고 우리 손이 덜 가는 쪽으로 스타일로 장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유는 9010의 무한공급기를 몰라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방식, 좀 더 좋은 방식, 이런 게 있을까? 이 시간에도 이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한잉크로 창업하는 사람이 딱 하는 스타일이, 첫 번째 무한잉크를 만만하게 보고, 두 번째 장비를 컨택하는 조건이 1순위가 무조건 제일 싸야 된다. 제일 싼 거지. 그냥 물어봐서 9010을 꼭 하게 된 이유가 있느냐 그랬더니, A4 전용 복합기 중에서, 잉크젯 중에서 그게 제일 싸니까. 그게 제일 싸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싼 장비로 렌탈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되는 장비, 가장 효율적인 장비로 렌탈을 해야 된다. 렌탈을 했었을 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가 한 10만 원 더 싸도 해도 10만 원 더 비싼 기계가 10만 원 더 싼 기계보다 필드에서 그 2배를 더 돌아갑니다. 나보고도 9010은요, 월 3,000장 이상 쓰는 거를 렌탈 가시면은 1년 버티면 잘 버틴다고 봐요. 근데 9010 1년 렌탈회가 답 나옵니까? 그거 매달 렌탈료 거래받아가지고 1년 동안 기계값이 하나 뽑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잉크젯 프린트기가 렌탈을 깔면 의외로 오래 돌아갑니다. 몇 년씩 돌아가요. 엄청나게 오래 돌아가요. 여러분, 8100이 지금 9년 됐잖아요. 저 렌탈 그렇지 8100이 지금 또 있어요. 잉크젯은 의외로 오래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튼튼한 장비를 쓰기 때문에요. 하지만 9020이나 이런 장비들은 결코 튼튼한 장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칩도 시시때때 뭐 에러가 난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있는 기기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고장이 나면은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기기 바꾸라 그랬어요. 검증된 장비로, 안전한 장비로 바꿔 나가시라. 그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9010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쓰는 9010은 틴텍 무한칩, 아시죠? 메인보드까지 펌을 해갖고 완전 무한 프린터로 만들어 놨는 장비를 쓰는데, 그 9010이 올 1월부터인가 2월로 생산했는 기계는 틴텍 칩이 안 먹어요. 그럼 그 이후에 거래되는 기계들은 틴텍 칩이 들어가 있는 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아펙스나 중국산 칩이 들어갔겠죠. 그런 칩들은 수시로 칩이 나갑니다. 칩이 나가요.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해서 같은 9010 모델명만 9010일 뿐이지 우리가 렌탈업자가 쓰는 9010이 아닌 거지,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기계가.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지만 그 기계를 어떻게든 계속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계 고장이 나면은 최대한 렌탈료 받을 만큼 받으시다가 기계가 퍼지면은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검증된 기계로 하나하나 바꿔 나가시라, 이렇게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대구에 오시라 그랬습니다. 오셔갖고 공급기 다는 방법부터 모든 것들을 기술을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이분들 대다수가 또 저한테 그 다음으로 많이 던지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사장님, 한 몇 시간 정도 교육받으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몇 시간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부터가 이분들이 일을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배워야 되냐 하면은요, 그분이 다 이해할 때까지 배우러 오셔야 됩니다. 그게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2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업을 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그때마다, 그러니까 전화해서 이렇게 묻는 거 별로 도움 안 돼요. 또 쫓아 내려오고, 또 그래서 그 기계 문제 있는 기계 수리해서 올라가고, 그렇게 딱 3개월만 살아보시면은 다 합니다, 다. 그런데 전화상으로 한 몇 시간 정도 배우면 됩니까? 저는 정말 이런 질문은 좀 저한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간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 일은 아니에요. 다만, 그래서 내가 그분들은, 이런 문의하시는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이 일을 너무 쉽게 본다는 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은 다 하지. 안 그러나? 그리고 쉬운 일은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돈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모아니크 이거 렌탈업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잘 산다고. 잘 사는데 이 일이 돈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쉬우면 돈이 됐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쉽게 그렇게 바로바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돈이 되는 거지. 그 잠깐 배워서 될 것 같았으면 다 하지, 다 하겠지, 이거를. 아, 소비자가 말로 이거 렌탈앱 쓰노? 몇 시간만 배우면 될 거.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쓰면 되지, 뭐. 굳이 우리 돈 주고 쓸 거 뭐 있노? 이게 직업이 되려면, 된다는 뜻은.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